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이제 드디어 누구한테는 이제 지겨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해피할 수도 있는 아무튼 이제 이 월드컵 예선 일정들이 거의 다 달아가네요. 끝난다. 이제 뭐 본선 직행하는 친구들은 이제 끝나고 나머지 이제 죽음의 플레이오프들이 있죠. 뭐 유럽의 플레이오프가 있고 그다음에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있죠. 북중미, 아시아, 그다음에 오세아니아, 아프리카 뭐 친구들 뭐 상당히 많죠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기 언제고 3월 달이가 그때 하니까 그때도 뭐 그때는 뭐 그때도 뭐 A매치 하긴 한데 이제 당분간 A매치는 없죠. 이 클럽 대항전이 아니라 자꾸 나라 대항전은 이제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 일단 어제는 뭐 다 알려드렸잖아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갈 경기도 몇 개 없었고 어제 푸키의 은퇴식에서는 어쩔 수 없죠.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티모 푸키가 나이도 있는데 그래서 선발로 나오더라고. 그래도 마지막 경기니까 그 골도 넣었죠. 그러면서 핀란드가 무난하게 마인 해줬네요. 요새 뭐 경기력이 좀 형편없는데 그 신선자 상대 주전 4명도 빠지기도 했고 뭐 다 알려드렸습니다. 짝지로는 그냥 저 마인 빼먹는다는 느낌으로 독일이 그래도 뭐 배당 대비 메리트는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학살을 해버리네요. 그래서 아무튼 메인 잘 들어왔고 그다음 무농사도 어제는 이제 다들 대부분 동기부여도 없고 그냥 이기면은 뭐 한 점 차 정도 로테 돌릴 가능성도 크고 해갖고 마엠보다는 햄무 1햄무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부가일 햄무, 크로 햄무, 폴란드 햄무 뭐 괜찮았죠. 그래서 뭐 11배도 들어왔고 독일이 학살해서 좀 아쉬운 부분. 그래서 어제는 뭐 메인 뭐 저것밖에 안 가져갔습니다. 3박스 잘 들어왔고 무농사도 들어왔고 뭐 결국에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봤을 때 강대 약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기겠죠. 근데 이제 무조건 마인 한다 그런 거보다는 이 팀이 이제 마인 할 것이냐 헬무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죠. 무조건 체급이 높다 해서 뭐 이거 마인 뭐 안 되면은 뭐 그냥 걔네들이 못했다 뭐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죠. 아무튼 요런 이제 별점 표가 보고 싶다 뭐 무농사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지요. 일본 대 볼리비아 간략간략하게 빠르게 가겠습니다. 쿠보가 미정이긴 한데 뭐 안 쓰겠죠. 지난 경기 나왔으니까. 이 경기 뭐 볼리비아도 우리나라랑 경기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 볼리비아가 좀 거센 저항을 하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그래도 좀 다르죠. 우리나라보다 뭔가 체계적으로 또 잘 잡혀 있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.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일본 국대 감독 있잖아요. 요 인간이 항상 이제 소집을 하면은 진짜 중요한 경기 아니면은 이 뭐 이런 이제 나라 간의 대항전 A매치 할 때는 항상 1차전 멤버랑 2차전 멤버를 거의 바꿔요. 그래서 직전에 이제 가나전에 나왔던 친구들이 사실상 지금 소집 명단 이거 봤을 때 거의 베스트죠.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 나왔을 때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감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. 그래서 뭐 지난 경기 뭐 교체로 나오던가 벤치에 있던 뭐 카마다, 마이다, 마치노 슈토, 엔도, 이타쿠라, 뭐 스가와라, 후지타 뭐 이런 애들 나오는데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멋쩍겠어요. 우리나라랑 할 때도 뭐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본 승 보고 마인 승까지도 1마인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얘 자꾸 처바꿔갖고 이 선수를 에, 직전 스타트 라인업이랑 오늘 라인업이랑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근데 뭐 이제 이거 끝나고 한 3월 달인가 그때 이 매치 있으니까 뭐 오늘은 또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길게 쉬니까 나 한국 대 가나인데 한국 우리나라한테는 호재죠 호재 본머스의 세메뇨까지 부상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수비수 살리스도 부상으로 돌아갔고 거기다가 뭐 애초에 말했듯이 주전급 선수들이 빠졌잖아요 뭐 파티라든지 쿠두스라든지 아에요라든지 등등등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가나에 위협할 이제 앞선 뭐 생각하면은 코번트리 이제 득점 1위 10골 아센테 그 다음에
뭐 술레마나 뭐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. 나머지는 뭐 냉정하게 우리나라보다 뭐 더 좋다고 볼 수 없고, 근데 단지 그건 있죠. 이 가나의 이 아프리카 친구들의 이제 개인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뭐 빅클럽에 안 뛴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니까. 그리고 우리나라가 봤잖아요. 볼리비아 경기에서도 참 진짜 존나 답답하게 마인을 하긴 했는데 흥민이의 프리킥 골, 그다음에 마지막에 조규성의 뭐 잡아지는 골, 뭔가 뭐 완벽하게 이제 뭐 티키타카를 하든지 뭔가 전술을 보이면서 뭐 빌드업을 하면서 골 넣은 게 없다. 그만큼 좀 답답하긴 한데, 근데 그래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명보형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친구들 위주로 꾸릴 수도 있죠. 지난 경기 안 나왔던 친구들 교체로 나오거나 뭐 배주라든지 뭐 조규성이라든지 엄지성, 뭐 양민혁, 오연규, 뭐 젊은 애들이 좀 있죠. 뭐 서령우, 뭐 박진섭 이런 애들. 뭐 그런 애들 나와서 솔직히 또 경기력이 또 개판 오버는 될까봐 그렇긴 한데, 근데 냉정하게 그래도 가나보다, 근데 가나 지금 봤을 때 1.8군 수준인데 이거 뭐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한국 승 볼게요. 그리고 뭐 언더 보셔도 될 듯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우디 대 알제리. 이 경기도 뭐 봤을 때 지난 경기랑 비슷해요. 느낌이 사우디랑 그때 코트디 있잖아요. 코트디가 뭐 멤버적으로는 전혀 꿀리지도 않고, 알제리도 뭐 마레즈의 뭐 부네자, 뭐 무사, 그다음에 뭐 제로키, 베나사헤르, 뭐 벤세바이니, 뭐 아우아르, 나 맨시티의 아인누리, 그다음에 뭐 릴 스비스 망디, 그다음에 뭐 이런 친구들 많아요. 다 좋은데 이 아프리카 친구들 있고 이런 이제 친선전 매치에서 제대로 안 하는 감이 있단 말이. 그때도 사우디가 이겼나 비겼나 했잖아요. 그게 좀 역겹긴 한데 모르겠다. 아프리카 팀이 그래도 남어 이 두 번 연속 만나는데 두 번 다 또 지기에는 자존심도 좀 그래도 있지 않을까. 물론 뭐 돈 주고 돈 받고 대줄 수도 있긴 한데, 근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뭐 배당이 그래도 알제리가 높으니까 알제리 승 보고 언더 보고. 근데 냉정하게 사우디한테 이 아프리카 팀 두 팀들이 다 지고 비기면은 그래도 좀 수치 아이가. 물론 이제 돈이 더 궁할 수도 있긴 하지만. 그래서 또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언더 볼게요. 지난 경기도 결국에는 언더 뜨긴 했죠. 지긴 졌어도 제대로 안 해 이 아프리카 애들은 친선전 경기를. 그 다음에 칠레 대 페루. 여기는 근데 경기장이 러시아네요. 소치. 러시아에서 경기하는 걸 대상 경기로 넣어준 적이 근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왜 넣어준 거지? 러시아는 이제 월드컵 못 하잖아요. 아무튼 뭐 러시아에서 하네요. 근데 둘 다 이제 러시아와의 친선전을 한 번씩 했죠. 뭐 조금 더 일정이 좋은 거는 뭐 이 페루 쪽이긴 해요. 그런 부분은 있긴 하다. 그리고 이제 뭔 소리고, 이집트는 뭔 소리야? 그리고 이제 페루, 러시아, 둘이 뭐 맞대결 많이 했죠. 남미 때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누가 한쪽이 확 우세라고 볼 수 없죠. 옛날이야 뭐 칠레가 우세했고, 그리고 얘네 둘이는 서로 좀 그게 있죠. 지그들이 홈에서 했을 때 전적이 좋았다는 거. 근데 지금은 뭐 홈도 아니고 중립이기도 하고. 뭐 근데 그래도 소집 명단을 봤을 때는 그래도 칠레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제 세대 교체도 하고 신兵들도 많긴 한데 페루가 더 소집들을 또 낮게 하기도 하고, 굳이 따지자면은 또 러시아랑 친선전 했을 때 칠레는 이기고 페루는 비겼나 졌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.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뭐 칠레 쪽이 낫지 않을까요? 아니면 뭐 남미 둘이 하면 항상 알잖아요. 거의 뭐 대부분 뭐 브라질, 아르헨, 뭐 콜롬비아 뭐 이딴 애들 아니면 언더. 언더. 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 티니지. 뭐 마갈량이스가 부상으로 뭐 추가로 빠지고, 브라질이 이제 티니지와 이제 또 아프리카 팀과의 맞대결인데, 근데 지난 경기 맞대결했던 세네갈보다 급이 낮긴 해요. 그리고 브라질이 경기력상에서도 세네갈 상대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0을 승리를 가져갔죠. 뭐 근데 이 경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죠.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A매치 두 번째 경기잖아요. 이제 다들 각 클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, 뭐 감독 입장에서는 더 쓰고 싶지만은 그래도 선수들이 다음 이제 클럽도 뛰어야 되는데, 그리고 또 압박이 들어오잖아요. 각 클럽 구단 내에서 좀 덜 쓰게 해주세요. 그리고 데려갈 때 이제 조건 걸면서 한 경기만 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지난 경기에 이제 안 나왔던 뭐 교체로 나왔던
뭐 페도로, 그 다음에 웨슬리, 파케타, 엔리케, 파비뉴 뭐 이런 애들 나오면은 솔직히 브라질이 예전만큼 뭐 3군까지 나오는 뭐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름값으로 좀 떨어지잖아. 3군까지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소집도 아니기도 하고. 그래서 뭐 지난 이제 세네갈과 맞대결보다 이 티니지의 급이 좀 더 낮긴 한데 그런 부분이 거슬린다. 근데 그래도 뭐 브라질이니까 이겨주겠죠. 그래서 브라질 승 볼게요. 나이는 모르겠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언더보고 라인업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도 하고. 콜롬비아 대 호주 일단 친선전 경기부터 쫙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예선할게요. 일단은 요 경기 뭐 콜롬비아 호주인데 콜롬비아가 지난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정말 막판에 힘들게 그 극장골을 넣고 이겨줬어요. 호주 뉴질랜드보다 당연히 급이 높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무시는 못한다. 근데 이제 호주가 그 베네수엘라 이번에 소집했을 때 얘네는 이제 그 월드컵이 탈락됐잖아요. 베네수엘라가. 그래가지고 개판 오버전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못 이기는 호주 생각하면은 그래도 콜롬비아가 첫 경기야 뭐 그렇다고 치고 뭐 그래도 급성으로도 더 높기도 하고 베네 이 베스트 소집이 안 된 베네한테도 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콜롬비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 다음 에카 대 뉴질. 일단 에카도 좀 문제가 있긴 하죠. 그 6분 만에 이제 퇴장당한 그 캐나다 상대로 비겼다. 좀 그래요. 그 뉴질랜드도 뭐 유럽파는 많이 증가하긴 했죠. 근데 콜롬전 뭐 생각보다 뭐 잘 버티긴 하더라고.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졌고 에카가 그래도 뭐 뉴질랜드 상대로 체급도 높고 그리고 지난 이제 캐나다전에서 또 욕을 먹었겠죠. 퇴장당한 이제 캐나다 상대로 이기지도 못했고 두 번째 경기는 그래도 상대가 더 약체기도 하고 뭐 기분 좋게 뭐 승리하면서 뭐 그냥 이 A매치 기간을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래서 에카승 보고 다음에 이제 베네 대 이제 캐나다. 아직 뭐 캐나다야 뭐 힘을 쓸 수가 없었죠.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초반에 퇴장이 컸으니까. 네, 베네는 호주를 잡긴 했는데 뭐 위에도 방금 말했듯이 베네가 이번에 명단 봤을 때 뭐 베스트가 아니에요. 월드컵 뭐 데뷔할 필요도 없고 탈락해가지고 캐나다가 뭐 지난 경기 잘 비볐고 오늘은 뭐 미국에서 하는 경기긴 하지만은 어차피 더 가까운 쪽은 캐나다기도 하고 뭐 이기면서 분위기 좀 반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? 배당도 괜찮고 뭐 상대가 뭐 베스트도 아니고 할만하다 생각해요. 그래서 배당도 좋고 캐나다 승 봅시다.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멕시코 대 누구랑 하죠? 경기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누구랑 하는지도. 파라과이. 일단 파라과이 기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월드컵 그 예선 때는 근데 이제 뭐 친선전만 오면은 이거 뭐 제대로 뭐 경기를 못하고 이거 뭐 개 노답이 되네요. 우리나라한테도 지고 미국한테도 결국에는 미국도 전설의 1군 라인업도 아닌데 지는 거 보면은 미국한테도 지고 멕시코도 물론 베스트는 아니죠. 그때 말했듯이 뭐 쌍히메네스 플러스 알파의 친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한 명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상대로 뭐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그때는 홈이고 이제는 미국으로 들어오긴 하지만은 뭐 미국이나 멕시코나 막 맨날 북중미 거어서 하니까 파라과이는 냉정하게 이 친선전은 뭐 좀 믿음이 안 가네요. 거기다가 두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뭐 대충 로테 돌릴 수도 있고 배당 대비 이 경기도 멕시코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 이거 아니다 키프로스 했나? 아니 넘어가자. 이거 넘어가고 페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할게요. 동아시안컵이 아니라 아시안컵. 아시안컵도 할게요. 일단은 태국의 그 슈퍼 에이스 있잖아요. 차드에드 몸값 1위 태국의 1위잖아요. 이 인간이 저번에 부상당했는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. 이 몇 시 경기지? 라인업 아직 안 떴네요. 7시 15분. 이 인간이 부상을 당했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. 그래도 사실상 태국 하면은 차드헤드, 그 다음에 사라차트, 그 다음에 송크라신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앞선 이끌어 가잖아요. 미정이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여기 투르크 9, 태국 9, 스리랑카 6이잖아요. 마지막 이제 이 경기 말고 한 경기가 더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3월달인가 하기도 하고 태국 입장에서는 트루크랑 지면 승점이 같죠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겨주는 게 좋죠. 트루크도 마지막 경기가 좀 핫바리 팀과의 대결이기 때문에. 근데 태국이
이 스리랑카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겨우 힘들게 이겼죠. 생각외로 좀 팽팽했던 부분. 네, 그래도 무조건 잡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, 이제 아시안컵은 1위만 나가죠. 1위만. 2위는 못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줘야 되고, 뭐 나중에 이제 승전이 트루크가 뭐 잡고 하면은 동률이 된다. 그러면 이제 막판 단도대 매치가 뭐 있죠. 근데 이제 태국이 이 트루크한테 져가지고 3대1로 져가지고 뭐 똑같이 뭐 이겨주거나 해야 되는데, 아무튼 그건 DL이니까 일단 이 경기부터 잡아줘야겠죠. 스리랑카한테 태국이 비기고 진다. 자국의 이제 팬들이 오열하겠네요. 태국도 진짜 발전을 못하네. 예. 맨날 이제 용용만 갖다 쳤으니까. 그래, 언더도 같이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몰디브 대 이제 필리핀. 여기도 뭐 필리핀 10, 뭐 타지 10, 동티 3, 그다음 몰디브 빵. 결국엔 필리핀과 이제 타지키스탄의 싸움이죠. 1차전도 뭐 4대1로 이겨줬고, 오늘은 이제 원정을 떠나는 부분. 근데 이제 이 경기에 거슬리는 부분이 그거죠. 뭐 1차전은 4대1로 잡았는데, 그때 핸디값이 원정이라고 해도 1마인, 2마인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1마인 준 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, 그래도 뭐 필리핀 일반승은 갈 수가 없잖아요. 마인 가야죠. 체급차도 그래도 당연히 나기도 하고, 나중에 이제 마지막 타지키스탄이랑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단도대 매치 하겠죠. 브루나이도 이제 레바논, 요 경기도 마찬가지죠. 체급차가 많이 나요. 그래, 탈락 확정된 브루나이다가 1차전도 5대0. 뭐 레바논 마인승 봐야겠죠 뭐. 이 아시안컵은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빨리빨리 갑시다. 네팔 대 이제 타지키스탄에 뺏겼다고요? 타지키스탄 경기가 오늘 3시인가 몇 시에 있었지 않나? 일찍 있어가지고 뭐 그거 포함하면은 1위 뺏기겠는데, 어차피 이기면은 똑같아져요. 오늘 이제 필리핀이 이긴다 그러면은 13점 똑같아집니다. 마지막 단도대 매치에서 결판 짓겠죠. 그 경기가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그거예요. 이 아시안컵은 상대 전적이거든요. 골득실이 아니라 갖고. 그래서 둘이 1차전 비겨가지고 거기서 이긴 인간이 뭐 나가겠죠. 아니면은 그 뒤에 이제 상대 간의 뭐 골득실이라든지 다득점 이런 거 체크하겠지. 그건 뭐 3월달에 생각하고. 다음에 이제 네팔 대 말레이시아 할게요. 다음에 요 경기는 네팔이 홈이라 홈으로 이제 이 왼쪽에 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합니다. 말레이시아. 결국엔 말레이시아 홈에서 한다는 건데, 말레이시아도 지금 12점, 베트남이 이제 9점이거든요. 그래서 승점도 좀 유리하고 오늘 잡고,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이미 말레이시아가 베트남 상대로 4대0으로 이겨줬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경기 이기면은 뭐 사실상 거의 진출이 좀 확정되는 게 맞죠. 뭐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가 베트남한테 뭐 4대0으로 또다시 따이 당하면은 모르겠는데,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럴 확률이 조금 적긴 하죠. 뭐 가능성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뭐 집중해서 열심히 잘해주겠죠. 말레이시아 뭐 마인승 봐야죠. 다음에 이제 14번째 경기, 이라크 대 아랍. 이 경기 뭐 진짜 중요한 경기죠. 이 경기 진짜 중요한 경기. 진짜 단두대 매치빵. 이긴 팀이 이제 월드컵 진출이 아니라 대륙간 플레이오프 나가거든요. 그래도 대륙간 플레이오프 희망이 있죠.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그 남미 쪽, 뭐 볼리비아라든지,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쪽은 뭐고 누벨 칼레도니아, 뉴칼레도니아 말하는 거 아닌가 이거? 뉴칼레도니아 맞나? 여기가 올라왔던데, 오세아니아 쪽은. 그 다음에 이제 북중미 두 팀은 이제 그 이번에 결정이 되죠. 밑에 이제 그 뭐 있잖아, 수리남, 뭐 니카가라 왜 나오노? 그 아무 그런 쪽 있잖아요. 그 뭐고 자메이카 뭐 이런 애들, 거기 두 팀.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팀 아직 안 정해졌고, 아시아는 이제 여기죠. 총 이제 여섯 팀이 또 대륙간 플레이오프 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. 얘네 둘이한테는. 그래도 여기 나가서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아무튼 중요한데, 지난 경기 선제골을 아랍이 처먹혔지만 1대1 비겨줬죠. 그리고 오늘은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. 이라크가 홈 이점을 살려서 좀 더 뭐 낫긴 하겠지. 근데 뭐 개압도적인 건 아니라 생각하고, 이 경기도 뭐 지난 경기랑 똑같이 갑시다. 이건 경기는 언더가 맞다. 이 경기는 진짜 경기 보지 마세요. 지옥의 눕방쇼 나올 겁니다. 선제골 누군가 넣거나. 근데 선제골 안 넣어도 존나 간볼 거예요. 선제골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안 아프던 곳도 다 아파지겠죠. 머리도 아프고,
그다음에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뭐 갑자기 이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고 눕고 그다음에 물 먹으러 가고 뭐 오만 짓 다 하겠죠. 아무튼 여기 언더 볼게요. 언더 뭐 승패보다는 저런 경기는 무조건 누가 한 골 넣으면은 중동 더티 축구 바로 나옵니다. 진짜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. 예. 그리고 뭐 벤치 클리어도 하고 한번 막 싸우고 할 거예요.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도 이제 보스니아. 일단은 뭐 보스니아 쪽에 지금 문제가 많죠. 수비 쪽에 주전 수비 데디치, 뭐 카티치, 바리시치, 뭐 라델리치, 서브 이 친구도 빠져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수비가 많이 불안한 상황이다. 뭐 요 경기 자체도 단도대 매치죠. 뭐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1위 확정, 보스니아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. 근데 대부분 봤잖아요. 뭐 오히려 이제 이겨야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못 이기고 결국엔 지면서 뭐 1위를 뺏기고 1위를 이제 뭐 못 넘어가고 뭐 대부분 끝나잖아요. 이 경기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. 오스트리아가 원정에서도 뭐 2대1로 약 5위를 거둬가면서 이겨줬고 오늘은 그때보다 더 선수층도 안 좋아졌고 수비의 불안도 크고 이 경기는 뭐 또 오스트리아가 잡긴 하겠죠. 오스트 승부. 근데 비기만 해도 된다는 게 변수가 있어서 배당 대비에는 뭐 메리트가 뭐 엄청 큰 건 아니지. 그다음에 이제 16번째 경기 로마 대 삼마. 이건 뭐 드라고신 이제 드라고신이란다. 왜 자꾸 그 수비 개가 나오노? 그 드라고스 주전 그 공격 한 명 빠지거든요. 근데 그래도 루마니아가 지난 경기 지기도 했고 홈에 돌아온 스케줄에서 산마를 상대로서 뭐 이기면서 그 홈팬들 맞이하겠죠. 뭐 물론 뭐 네이션스 리그로 이제 풀업이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그냥 화풀이나 하겠죠. 근데 몇 골 넣을지가 문제지. 근데 그래도 뭐 마인 볼게요. 뭐 볼 수 있는 게 뭐 냉정하게 뭐 마인 밖에 더 있나? 뭐 체코처럼 부상자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많이 보자. 이 경기 패스할게요. 패스. 그 다음에 코소보 대 스위스. 경기가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. 내가 패스한 경기랑 한 경기 기억이 안 나네. 이건 했다. 일단 스위스 13 플러스 12, 코소보 10 플러스 1. 뭐 못 따라잡아. 이거 어떻게 따라잡을 건데 골 1위 매첩인데 골득실이 안 메꿔지죠. 근데 이제 뭐 스위스가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여기가 홈이었으면 확실히 이겨주고 찍어 누르면서 축포 터트리고 그런 가능성들이 더 높긴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원정이란 부분에 있어서 뭐 냉정하게 비교도 1위고 그냥 대패만 안 해도 1위고 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지금 스위스가 뭐 경기력도 괜찮고 그래도 뭐 보면 스위스 쪽이 낫지 않을까요?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노? 내가 또 경기가 많으니까 뭘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. 웨일스 대 뭐야? 웨일스 대 누구야? 북마케. 이 경기는 조금 뭐 복잡한 관계가 좀 섞였긴 한데 일단 벨기에가 15 플러스 15, 북마케 13 플러스 9, 웨일스 13 플러스 4. 뭐 1차전은 둘이 1대1로 비겼죠. 근데 웨일스가 원정이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체급적인 부분도 결국에 좀 더 높잖아요. 그런 부분이 낮긴 했어요. 근데 냉정하게 얘네 둘이는 이미 네이션스 성적 때문에 둘 다 풀업 확정됐거든요. 그래서 뭐 얘가 이기든 제가 이기든 의미가 그렇게 크긴 없다. 근데 단 변수가 있죠. 변수는 이제 벨기에가 지난 경기 똥 싸는 바람에 여기서 이긴 팀이 1위로 올라갈 희망도 있죠. 근데 이제 벨기에가 져야 되거든요. 비길 시에는 골득실 메꾸려면은 이거 뭐 힘들긴 해요. 근데 져야 되는데 리텐인데 리텐 상대로 벨기에가 그래도 지겠냐? 홈인데. 그래서 큰 이변 없는 이상은 그냥 뭐 의미가 없죠. 그래서 뭐 이 경기는 그냥 언더 볼게요. 언더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경기, 12번, 아니 20번째 경기. 아이폰으로 이제 충전할 줄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. 요새 왜 이렇게 아이폰이 뭐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많노? 몰라요. 숲에서 뭐 패치했는지 뭐 아이폰 안 보인다고 하던데 그냥 숲 홈페이지 가서 PC로 하시던지 뭐야 돌핀 어플 이거 써가지고 숲 쳐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충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제 문제가 아니라
숲에서 뭐 아이폰은 뭐 맨날 뭐 건드렸는지 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뭐 충전이 뭐 잘 안 된다고 하는데 PC로 하시거나 방금 말했던 그 어플 들어가서 거기로 숲을 들어가서 충전하시면 될 듯. 사파리인지 뭐 돌핀인지 그 어플들 많잖아요. 그 휴대폰에 그 배트맨 안 될 때 그거 데스크탑 모드 쓰고 하면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대요. 요연기 뭔 이거는 핸디가 6마인이고 6마인부터 도쿠 빼고 개 벌레들인데 이거 뭐 어쩌겠어요. 마인 봐야지 뭐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표 이거 적었나? 스코틀 대 덴마크. 요 경기도 뭐 덴마크가 벨라한테 비기는 바람에 똥 싸는 바람에 또 1위 단도대 매치가 뭐 성립이 됐네요. 직행이냐 프로비냐 상당히 차이가 크고 근데 그래도 뭐 덴마크의 경기력이 좀 더 좋은 건 맞긴 해요. 근데 원정 성적이 홈보다 많이 딸리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교도 뭐 1위가 될 수 있는 부분 경기 조율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뭐 중요한 경기 치고받고 하겠어요. 대부분 이런 중요한 경기들은 거의 언더 8, 오버 2 이 정도 느낌이니까 언더로 갑시다. 벨라루스 대 그리스. 뭐 그리스 쪽에 좀 아쉬운 감이 있죠. 주전 미드 바카세타스도 빠지고 파블리디스도 미정인 상황에서 주전 이제 두 명이 미정이거든요. 그 부분 좀 아쉽죠. 뭐 벨라루스 쪽에서도 뭐 누수가 있긴 하고 근데 뭐 의미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뭐 그리스가 그래도 체급도 낮고 1차전도 5대1로 이겼고 근데 이제 홈이 아니라는 게 좀 거슬리긴 하나. 그냥 뭐 체급차로 이기겠죠. 그리스 승 정도는 하겠지.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 티르키에 이 경기도 냉정하게 뭐 골득실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. 19대 플러스 5인데 이거 뭐 티르키가 어떻게 때려잡을 거예요. 거기다 티르키 오늘 주전 미드 차라노글로도 빠지고 유쿠세크도 빠지고 주축 미드 2명도 빠지고 물론 스페인도 뭐 디나이선 수비 빠지긴 한데 의미 없고 뭐 어제도 봤잖아요. 결국엔 못 넘어가요. 이런 친구들은 결국엔 진다. 근데 이제 그건 있죠. 지난 1차전과 맞대결 했을 때 스페인이 이때는 이제 1차전 했을 때 야말이라든지 니코 윌리엄스, 페드리 이런 애들 다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없잖아요. 거기다 이제 뭐 로테 돌려줄 가능성도 크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뭐 티르키에도 뭐 똑같이 돌려줄 수도 있죠. 이거 어떻게 넘길 거고 굉장히 못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스페인 승 보고 그 다음에 뭐 1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인 승에 뭐 1마인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오히려 뭐 티르키에 빠진 미드 라인들이 더 헐겁죠. 쟤네들이 없으면은 뽀른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중앙에서 이제 지탱해줄 수 있는 친구도 좀 떨어지니까 그래도 뭐 이기면서 거기다 뭐 스페인 굳이 말하면은 그거 있죠. 잉글랜드가 이번에 7경기 전승에다가 7경기 아니었는데 8경기 전승에다가 무실점 했잖아요. 근데 스페인도 지금 따라가고 있죠. 2경기면 전승에다가 무실점에다가 뭐 따라가겠지 뭐.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 경기 뭐 이래 많노. 코스타 대 온드라스. 여기 북중미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. 그 2위 되는 친구들이 두 팀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그냥 쉽게 생각하게 이제 말해드릴게요. 물 좀 마시고. 자, 이 경기. 이 경기는 근데 뭐 그냥 설명하자. 운드 플러스 3, IT 8점에 골득실 1, 그 다음에 코스타 6 플러스 2, 그 다음에 니카라가 탈락. 그리고 2위를 생각해야 돼요. 2위가 뭐냐면은 이 세계조가 있잖아요. 세계조의 이제 2위 팀들. 현재 자메가 10 플러스 7, 파나마가 9 플러스 2. 그다음에 이제 3위가 IT인데 8에 플러스 1. 근데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그 북중미 두 팀, 프롬 나가는 팀 대륙간 플레이오프 2위 하면 나가거든요. 그 각조의 1위는 다이렉트로 이제 그 월드컵 본선 직행하고 얘네는 대륙간 플레이오프. 일단은 2위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
뭐 지금 봤을 때 뭐 코스타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. 무조건 이겨야지. 뭐 2위도 못 될 수도 있어요. 뭐 파나마 경기에 따라서 뭐 자메이카 경기에 따라서 못 될 수도 있긴 한데 코스타는 일단 무조건 이겨놓고 뭐 1위든 2위든 기도해야 되고, 온두라스는 뭐 이겨놓고 온두라스는 이제 이겨놓고 1위로 가는 게 좋죠. 득점도 이제 IT도 뭐 얼마나 넣을지 모르겠지만 승점이 같아가지고 골득실도 많이 생각해야 돼서 많이 놓고 승점도 확보하고 해야 된다. 서로 뭐 결론은 그거예요. 이겨놓고 생각해야죠. 비겨가지고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이 두 팀 때문에. 비겨가지고는 뭐 여기는 2위 되면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도 못 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. 서로 이기는 게 가장 베스트. 근데 이제 1차전 맞대결에서는 0대0을 비겼죠. 온도가 야구이긴 했는데, 근데 온두라스 아시죠? 그 지난 아침에 있었던 경기 몇 년만? 60년만? 65년 만에 이제 니카라가한테 원정에서 또 두드려 맞은 거. 근데 오늘 또 원정이다. 물론 코스타가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북중미에서도 많이 떨어진 감면이 있긴 한데, 그래도 그 충격이 너무 가시지가 않는다. 코스타 쪽이 좀 더 낫긴 한데 너무 확 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기도 하고, 그래서 뭐 보면은 그래도 뭐 승부 사이드긴 하고, 그 다음에 뭐 언더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IT 대 니카라가. 요 경기 일단은 요 경기는 IT에서 홈에서 하는 건 아니고 키라소 뭐 중립에서 하는 경기죠. 1차전은 3대0을 IT가 잡아줬고, 근데 냉정하게 이 경기 자체는 뭐 IT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기면서 1위를 이제 탈환하고 골독실 뭐 생각했을 때 골도 많이 넣고 이겨줘야 되긴 해요. 1차전도 이 니카라가 상대로 3대0으로 이겨줬고, 근데 냉정하게 IT가 니카라가보다 뭐 체급이 뭐 2배 3배 차이도 안 나는데 이 정도 배당은 좀 그렇지 않나? 완전히 지근의 홈도 아니기도 하고, 그리고 경기 데이터를 봤을 때 3대0으로 이겼을 때 생각보다 좀 팽팽했고, 그래도 골 결정력과 거출란 이제 조금 더 네임밸류 값으로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IT니까. IT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기고 1위 탈환하려고 목표를 할 거예요. 2위로 가면은 얘네도 2위로 갔을 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뭐 파나마랑 자메이카가 뭐 다 이겨버리고, 아니면은 뭐 파나마가 자메이카 비긴 하지만은 IT가 뭐 3점 딴다고 해도 11점. 근데 골득실에서 밀려가지고 뭐 2위 돼도 대륙간 플레이오프 못 나갈 수 있다.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죠. 근데 배당적으로 3대5 이기긴 했는데, 그래도 IT 승 봐야겠죠 뭐. 그 다음에 이제 뭐 1마인까지 당연히 골이 필요하니까 1마인까지도 봅시다. 파나마 대 이제 엘살바도르. 일단은 엘살 쪽에 주전 미드 2명 결장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포 공격도 하나 빠지고, 왜냐하면은 뭐 현재 순위 수리 9 플러스 5, 그 다음에 파나마 9 플러스 2, 나머지 뭐 과태 엘살 다 탈락이에요. 그래서 뭐 딱히 뭐 부상 잔잔발이 있는 애들 굳이 쓸 필요도 없고, 그래서 포기 상태. 파나마가 원정에서 뭐 1대0 승리를 가져갔죠. 비등했고 이제는 홈이고. 근데 제가 북중미 이거 월드컵 예상할 때 말했지만은 저는 파나마가 어떻게 해서든 올라갈 거라 예상합니다. 뭐 1위든 2위든. 물론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북중미 내에서는 월드컵에 대한 희망을 저는 이어갈 거라 생각해요. 왜냐면은 냉정하게 지금 파나마 아니 그 전체적인 이 북중미 이 나라 퀄리티를 봐도 파나마가 이 중에서 뭐 세 손가락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팀이기도 하고, 초반에 이제 위기들이 많았죠. 비기는 경기들이 많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1위든 2위든 할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세계조 내에서도 지금 유리한 구간에 있기도 하고, 상대는 뭐 탈락에다가 또 원정 경기에다가 주축들도 많이 빠진 상황. 저 경기는 뭐 파나마 승 보고 마인 승 볼게요. 뭐 결국엔 얘네들이 1위 싸움이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과태 대 수리남. 이 경기 뭐 1대1로 비겼죠. 수리남이 홈에서. 그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. 근데 동기부여가 떨어졌다. 그럼 뭐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위에랑 좀 달라요. 파나마랑은 좀 다르죠. 왜냐면은 그래도 쟤네는 홈에서 하지. 얘는 그 파나마 과테말라는 이제 지금의 홈에서 하잖아요. 또 홈팬들 앞에서 뭐 대주는 경기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, 지난 맞대결도 생각보다 팽팽했고, 수리람도 일단은 골득실에서 3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기는 데는 집중할 거예요. 근데
과테말라 만만치 않습니다. 지난 파나마의 경기에서도 파나마가 결국 이기긴 했으나 경기력적으로는 아침에 제가 봤을 때 밀리는 요소가 있었어요. 배당도 그래도 높죠. 그래서 수리남이 생각보다 원래라면 동기부여 높지,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뭐 홈에서 진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, 근데 그래도 의지, 의지의 힘을 이끌어서 그래도 수리남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, 그런 느낌. 그런 느낌으로 봅시다. 그러니까 수리남 승 보고 언더도 같이 보시면 될 듯. 트리니다드 버뮤다, 이거는 뭐 동기부여 없는데 그래도 뭐 버뮤다 삼각지대보다는 트리니다드가 체급이 좋으니까 마인승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키라소 대 자메이카. 이 경기가 좀 뭐랄까 뒷돈 거래가 있으면은 참 좋은 경기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. 왜냐면은 이 경기가 개 단두대 매치긴 해요. 키라소 11, 골드실 10, 자메 10 플러스 8. 키라소 입장에서는 비기면은 1위로 뭐 바로 이제 본선 가고, 2위 되면은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. 그래서 반대로 자메이카는 무조건 이겨줘야 되고. 근데 이제 심지어 재수 없으면은 2위 돼도 못 나갈 수도 있죠. 여기저에서 만약에 얘네가 처바르고 골득실 이빠이 처바르고 자메이카 졌다, 그러면 이제 파나마 이겼다, 그럼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. 승점은 지금 2위조 내에서 가장 높긴 하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리고 키라서가 물론 진다, 근데 IT가 골 대폭발 쇼를 넣었다, 그러면 이제 얘는 또 못 나가죠. 근데 그런 확률은 좀 희박하죠. 그래서 결국에는 키라서는 웬만하면은 나갈 수 있어요, 2위로 대륙간 플레이오프라도. 근데 이제 자메이카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, 그런 부분.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자메이카 홈이에요. 자메이카가 이 경기가 서로 이제 비기면은 사이좋게 나갈 수는 있긴 해요. 사이좋게. 근데 이제 그 차이가 크죠. 뭐 조건적인 부분이 있어요. 뭐 서로 비겼을 때 IT 온도가 이제 대학살을 안 했을 때 득실차 때문에 대신 나갈 수 있고,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. 1위는 본선 직행인데 2위는 죽음의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쎄쎄쎄 하면서 나갈 그런 거리는 아니라 생각해요.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실력적으로 봅시다. 그래서 서로 비기면은 아까 말했듯이 조건적으로 IT나 온드라스가 뭐 대학살 쇼 나와가지고 득실을 뭐 얘네 이제 앞서지 않는 이상 불가하거든요. 진짜 뭐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만 그래 가보자 하면은 모르겠는데, 그렇게 합의는 안 하겠죠. 그리고 또 자메이카가 홈이기도 하고, 1차전은 근데 키라소가 이겼죠. 경기 양상은 자메이카가 더 낫긴 하고, 이제는 홈과 뭐 원정이 바뀐 스케줄에서 자메이카가 유리한 건 맞긴 한데, 그래도 키라소가 그때도 말했지만 멤버 구성 자체들이 나름 유럽산 그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 무시는 못한다 생각해서,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이런 중요한 경기 언더 봅시다. 언더. 됐죠?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상당히 많은데 뭐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